네.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셀프 어텐션하고 그리고 텍스트 SQL, MCP, A2A는 용어만 적어놨습니다. 안 할 거고요. 컨셉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자바 개발자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제 커리어가 점차로 미드웨어 하다가 노에스큐엘 하다가 하둡 하다가 데이터 분석 쪽으로 조금씩 넘어와서 현재는 이제 LLM 중심의 젠 AI 중심의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벤더에 있다 보면 새로 나오는 기술은 많이 스터디하게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게 실무를 저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터디 같은 걸 참여해서 많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에 필요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터디의 산물일 뿐이고 현장에서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 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조태꾸알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들을 이제는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이제는 첫 번째 파트는요, 저희가 하다 보면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에 대한 트랜스포머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은 실험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몇 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저희가 성숙해지다 보니까 어텐션이라는 거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텐션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을 하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바라보는 텍스트 SQL. 저는 후속이 오라클이다 보니까 오라클 업체가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텍스트 SQL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뭐 커뮤니티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 회사는 텍스트 SQL을 이러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컨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텍스트 SQL로 인해서 솔루션을 개발하시거나 활용하시거나 응용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기능들을 개발하시고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CP, 찍먹. 제가 그 처음에 방장님이랑 세미나 한다고 할 때 어텐션이랑 텍스트 SQL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는 흥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죽어도 MCP와 A2를 넣으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딱 MCP 한 달 딱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또 현재로서 기업에 사용하기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비전은 밝은 것 같고요.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MCP가 모델과 에이전트에 대한 관계라면 그것을 멀티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A2A인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 네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지금 보시면 입력 문장 내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의 관계를 스스로 계산해 중요한 정보를 집중하는 메커니즘. 한국말을 딱 냈지만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그림이 사실 되게 좋은 그림인데 각 단어 벡터가 다른 단어 벡터들과 유사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전체 단어 벡터들의 가중 평균, 웨이티드 에버러지를 구하는 방식. 이것이 지금은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난해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딱 10분 정도, 15분 정도 동화책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림책을 보여드릴 건데 그때 그거 보시고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이것을 수식을 이해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랜스포머를 이해하실 때 수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LLM이 만들어지는구나에 대한 직관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다룰 부분은 현재 셀프 어텐션에서 챗 GPT와 같은 그런 GPT 모델로 가는 게 보다는 버트 모델, 인베딩을 하는 버트 모델을 좀 더 간략화시켜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GPT보다는 버트라는 것이 개념적 이야기 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정은 지금은 셀프 어텐션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포머 컴포넌트 중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그 다음에 레이어 로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잔차 계산, 그리고 피드 포 뉴럴 네트워크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 전체 맥락, 셀프 어텐션 이해하는 데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그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만, 얘가 셀프 어텐션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 모델은요, 트랜스포머 블록을 갖고 있는 어텐션 블록을 다수를 하는 이런 버트 레이어랑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플링 레이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런 문장을 한번 인베딩해서 벡터로 전환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황색 투구와 파란색 두건을 쓴 닌자 레고 피규어입니다. 라는 10개에 대한 토큰을 구성된 문장인데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저희가 버트 모델은 6개 가정으로 6개에 대한 레이어가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그런 벡터를 선정하는 풀링 레이어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이것은 황색 투구와 파란색 두건을 쓴 닌자 레고 피규어입니다 라고 해서 색깔별로 토큰을 구분을 했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토큰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공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토큰을 만들었고 하나의 토큰 사이즈는 라마 3.3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4096 차원, 그러니까 벡터가 4096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벡터를 잊어버리겠습니다. 벡터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행렬과 벡터가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할게요. 이 지금 문장은 저 그림을 표현한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저 그림을 문장과 매칭시키기 위해서 레고를 이제 주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고는 하나하나에 대한 단어와 매핑되는 문장이라고 상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이렇게 이것은 황색 투구에 파란색 두건을 쓴 닌자 레고 피규어입니다. 라고 하는 토픽과 연관된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벡터 잊으십시오. 벡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수학과도 아니고 벡터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저희가 토큰, T라고 해서 지금은 토큰을 상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보면 쿼리 키 밸류라고 해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오리지널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면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무엇인가를 질의하는 쿼리, 그것에 매칭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담당하는 밸류라고 하는 세 개에 대한 벡터를 새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중간에 네트워크 3개를 타거든요. 그럼 저희는 앞부분에서 키라는 것을 10개의 토큰으로 만들었고요. 각각의 부품은 쿼리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약간 붉은 계열의 쿼리 모양들이 생성됩니다. 여기 하나가 나오고요. 얘네들은 나와 비슷한 형질에 있는 것들을 조회하는데 적합한 형태가 약간 모양이 바뀐 그런 형체예요. 토큰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쿼리가 나왔을 때 나는 너랑 비슷한 놈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종으로 이제는 밸류, 나는 내 실제 값은 이거야 라고 해서 하는 밸류, 10개의 토큰은 처음에 입력이 될 때 쿼리키 밸류라고 해서 10개씩 새로 만들어지고 총 30개의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네트워크 들어갈 때 CLS, 처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고요. 문장이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하는 스페셜 토큰이 맨 앞에 들어가고 각각의 입력으로 쿼리키 밸류 하면서 10개가 공간이 할당되고 맨 마지막에 문장이 끝났습니다라고 종료가 돼요. 요게 이제 시작입니다. 요게 인풋이에요. 요게 인풋이면 저 알 수 없는 어텐션 쿼리키 밸류는 소프트맥스 쿼리키의 곱에 D를 나누는 것에 그다음 그것을 V로 곱한다 라고 하는 좀 희한한 수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식을 말로 표현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토큰을 서로 비교해서 관계성을 비율을 계산하고 해당 비율의 밸류를 곱해서 비율이 지정된 밸류를 모두 더한다. 이것도 참 한국말인데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아 저런 느낌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입력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력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단순하기 위해서 스페셜 토큰, CLS랑 SAP는 제거할게요. 10개 토큰만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쿼리와 키에 대해서 유사도, 비슷한 것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해줍니다.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첫 번째 토큰이었던 투구가 각각에 있는 위치에 있는 토큰들의 키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벡터의 내적을 하면 3.0, 0.6, 0.6, 0.6, 0.6 제가 편의상 같은 토큰에 위치한 것들은 비중이 높고 비슷하게 당연하겠죠. 같은 놈은 비중이 크겠죠. 근데 다른 위치에 있는 토큰들하고는 비율이 그냥 동일하다라고 계산 편의상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이고 6.0이에요. 이때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이것을 유사도 결과를 소프트맥스를 입력해서요. 얘를 키와 밸류 간의 비율로 조정한다. 소프트맥스는 다른 건 아니고요. 무슨 비율이 있으면 나와 다른 거에 그 비율을 합이 1인 퍼센테이지로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3.0과 0.6은 나는 유사도가 55%, 너는 5%라고 하는 것을 대치가 될 수 있어요. 소프트맥스는 이것처럼 비율 조정할 때 쓰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확해졌죠? 저 쿼리는 다른 토큰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과는 55%의 비율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5%만 비슷하네 라고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아까 만들었던 벡터에다가 그 밸류에다 곱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갔을 때 이 단어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각각의 위치에 있는 밸류들과 곱하면 벡터 크기가 저렇게 55%, 5%, 5%로 줄어들겠죠.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변환되거든요. 이것을 냅다, 저 투구는 다른 것들과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냅다 더해버립니다. 더해버려서 하나의 그런 출력값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 투구는 다른 것과 전체에 비교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유사성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흔적을 가져요. 나의 본체는 밸류인데 그렇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토큰들과도 5% 정도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들 다 해서 제 스멜이 다른 것의 데이터와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사실은 어텐션의 전부예요. 그러면 얘를 전체적으로 요 순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얼굴, 세 번째는 팔, 손, 몸통, 뭐뭐뭐 해서 사실은 각각의 나는 부품에 있던 것들이 주위에 있는 벡터 값의 비율이 적용돼서 합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스멜, 주위에 있는 어휘, 주위에 있는 느낌이 저와도 포함됩니다. 이 순간부터는 감정의 사과와 과일의 사과는 주위 단어들의 뉘앙스 때문에 완전 달라져요. 원래는 동음, 이어는 별로 벡터는 같지만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컨텍스트를 함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는 출력으로 다음 레이어를 보내버립니다. 트랜스포머의 의미는 문장에 대한 것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환시키면서 다음 레벨을 보내버리겠다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일로 가면 넘어가고 해서 계속 레이어를 타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6개의 레이어를 타고 넘어갔다 할 때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지금은 좋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라고 가정하면 맨 마지막에 출력됐을 때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이미지. 나는 투구인데 몸통에 있는 형광색 얼굴을 갖고 있고 파란색 바지를 갖고 있는 닌자의 얼굴에 결합되는 투구야. 나는 얼굴인데 투구와 몸통을 연결하는 투구야. 나는 손인데 닌자에 대한 피규어의 오른손이야. 나는 팔이야. 나는 몸통이야. 나는 왼팔이야. 왼손이야. 다리야. 골반이야. 오른다리야. 이와 같은 형태로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 맥락 정보가 명확하고 닌자라는 것이 규명되어 있고 역할과 의미가 한정되어 있는 벡터 값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되면 이것이 최종 모습이다. 그러면 이 토큰, 이렇게 나와 있는 토큰과 이렇게 나와 있는 토큰은 맥락상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주변에 있는 의미를 함의할 수 있는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 트랜스포머의 레이어고 트랜스블록의 의미다라고 판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어텐션이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주위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유사도의 이 비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합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값이 가중치가 적용된 나의 값으로 만들겠다. 이게 어텐션의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텐션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CLS라는 의미가 또 필요해요. 아까 스페셜 토큰이라고 빼놨다고 했는데 그럼 저 CLS는 뭐냐 한다면 쟤는 문장이 시작됩니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면 이 CLS는 기본적으로 모든 다른 단어들과 관계성이 아마도 제가 생성할 때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가 없고 문장이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CLS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CLS 토큰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거 보시는 것처럼 얘는 비중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한 평균의 의미를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값들이 평균을 두기 때문에 나는 중립적이고 평균값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가 됐을 때 맨 마지막에 CLS 토큰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를 시각화해 본다면 아마도 나는 이런 의미야.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파트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라고 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CLS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최종 저희가 이제 인베딩 모델, 문장을 벡터로 하나 치환되는 모델은 보시면 맨 마지막에 풀러라고 하거든요. 풀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기본적인 모드가 CLS 모드라고 하면 보통은 CLS 모드는 첫 번째에 있는 CLS 벡터 토큰을 가져다가 이 문장에 대한 대표 벡터라고 의미를 갖고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장에 대한 중첩적인 보편적인 그 평균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의 취지고요. 두 번째는 그거 못 믿어. 나는 각각의 차원에 있는 벡터가 4096개라면 각각의 차원에 있는 것 중에서 맥스풀링 가장 민감하고 가장 센 녀석만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는 이 중에서 CLS도 있지만 나는 CLS 평균보다는 각각에 있는 레이어의 평균이 더 평균에 가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각각의 차원에 대한 평균을 가져갈 거야.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맥스 풀링을 하거나 CS 풀링을 하거나 민 풀링을 합니다. 이제는 인베딩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들어가면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 인베딩이 정확할까? 사실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베딩 모델도 파인 튜닝을 해서 내 도메인에 맞는 그런 반응을 가져가는 형태로 인베딩 모델 파인 튜닝을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 대신에 일반화 성능은 떨어지지만 나의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되게 더 정확해진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베딩 모델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웨이티드 에버러지라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본체에 대한 원본 데이터의 의미가 좀 축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원본 데이터 의미가 좀 아리송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면 원본 데이터의 데이터를 유실되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줄이더라도 차라리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개의 관점으로 만들면 좋지 않아? 라고 해서 아예 퀄리티 밸류를 만들 때 사이즈는 좀 작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그림 안에 다각적인 그런 관점이 들어가서 형성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라고 해서 이것이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은 헤더가 하나인 싱글헤드 어텐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보죠.
각 단어 벡터가 다른 단어 벡터들과 유사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전체 단어 벡터들의 가중 평균을 구하는 방식. 아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약간 달라서 레고 피규어의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레고가 모양이 형성되는 뭐 상상하셨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고요. 이게 어텐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해했다면 어텐션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 어텐션에 대한 구동 메커니즘을 약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사실은 이미지를 다차원 벡터와 그 다음에 다차원 그런 행렬로 하면 이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상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영상도 공개되고 할 테니까 요것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면서 아 이런 식의 곱이고 이런 식의 비교고 이런 식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해보시면 어텐션을 스터디 하실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업계에서는 올해 이제 제가 NL2 SQL 기능을 고객 앞에서 발표한 게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최소한 2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NL2 SQL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개발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성능이 안 나고 실무에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점차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NL2 SQL, 자연어 중심의 이런 것들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잠깐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모임 오면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라클이 제가 처음에 OCP를 딸 때가 8i였거든요. 근데 바로 텐지가 나오면서 몇 년 지나니까 업데이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하면서 그럴 바에는 포기하다가 오라클 입사했는데요. 근데 이게 8i, 텐지, 12c, 23ai 이게 겉멋은 아니고요. 사실은 8i 때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가능하도록 OLTP에 대한 성능, 기능 개선을 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주로 피처를 강화시키는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12C에서 19C까지는 이제 클라우드의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는 것에 대한 피처는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는 더 강화는 하겠지만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중심의 기능을 주로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능이 벡터DB 저희는 벡터를 컬럼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DB는 아니거든요. 광대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벡터 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로 SQL을 검색할 수 있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컨셉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프롬졸이 없는 셀렉트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자연어를 붙이면 얘가 처리가 됩니다. 디폴트는 run SQL이고요. run SQL은 자연어를 SQL을 변환시켜서 쿼리로 생성해서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select AI, show SQL 그러면 해당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SQL로만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파싱이 된, 컴파일이 돼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SQL만 반환이 됩니다. 이제 컴파일이 안 된다고는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레이트가 있는데요. 나레이트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결과를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자연어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야지, 근데 왜 굳이 테이블이 아니라 제이슨이 아니라 자연어냐? 이 부분은 자연어로 보여줘야 이 부분이 LLM과 연동해서 효율성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는 유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SQL 때릴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또 하나는 사람, 분석가와의 사람, 세 번째는 LLM. LLM에 대한 그 주 액터가 올라갔기 때문에 LLM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제이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말이다. 라고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explain, 튜닝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SQL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떠보는 explain SQL 생성이 됐고요. 내부적으로 RAG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show prompt,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SQL에서 지정되어 있는 LLM을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챗 이와 같은 모드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로 볼 것은 run SQL, show, 그 다음에 narrate 이 세 가지로 주로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동작 방식인데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프롬프트가 이제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조회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그 입력을 받아서 지정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보고 테이블 명세를 보고 테이블에 대한 이름, 컬럼에 대한 이름 것을 포함시켜서 너는 이러이러한 테이블을 조회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이런 쿼리가 왔어.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테이블이 대상이 될까라고 LLM부터 던집니다. 그럼 LLM이 테이블이 이겁니다라고 와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이 컬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테이블에 대한 컬럼이 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딕셔너리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 다음에 커멘트에 있는 보조적인 정보들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조인을 한다 그러면 조인 타입을 보고서 이러이러한 조인이 필요하겠어 라고 조인에 대한 문법들 그리고 만약에 월별 통계를 계산해 주세요. 월별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그런다면 데이트 컬럼이다 하면 데이트에서 월을 뽑아내는 빌트인 펑션의 퓨샷 혹은 바차에서 텍스트에서 월을 뽑아내는 그런 파싱하는 그런 빌트인 펑션 이런 예제들을 다 보내줘서 이것을 보고 원하는 쿼리를 제대로 작성해 달라라고 보내서 컴파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n스텝 RAG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NL2 SQL로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는 뭐 여러 사례가 나오지만 대부분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이블과 테이블의 메타 정보를 확인한 것은 기본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빌트인 펑션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쿼리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리고 조인을 어떤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인을 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그젠플 퓨샷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능에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show SQL, run SQL, narrate 해서 narrate는 다시 한번 LLM을 보내요. 이것을 말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로로 되어 있고 NL2 SQL을 만드는 모든 선전하는 천재 과정들은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메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그리고 LLM과에 대한 것들을 하느냐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로 해서 그 잠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데모를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본 스키마인 세일즈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8개 테이블에 대해서 한 128개 정도의 컬럼을 있거든요. 얘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라클이 프로파일 하나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 프로파일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OCI에 라마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만들 거고 OCI에서 SH 스키마에 이런 테이블들 대상으로 자연어를 변환하겠다라고 말하고 모델로는 라마의 400OB를 쓰겠다. 지금은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옵션을 넣는데 지금은 커멘트를 사용하겠다. 지금은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겠다. 혹은 나중에 더 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픈 AI를 좀 만들었어요. 내부보다는 차라리 오픈 AI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쿼리를 때린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DB에서 이렇게 챗해서 어떤 LLM과의 지금은 오픈 AI, 챗 GPT 지금 4.5B 이거 4.5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와 프롬프트 개념을 좀 넣어서 한국어로 말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챗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랭체인이라든지 뭐 별도 약 없이 SQL로 해당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LLM과 연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SQL에서 이런 연동하는 기능을 얻으면 이거 자체가 완전한 프롬프트 형태에서 SQL 중심으로 RAG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것에 처리가 돼서 노퀴존에 대한 항공사에 대한 답변을 보는 그리고 레퍼런스를 뒤에 달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가능하다 보여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앞에 Select AI, Run SQL, Show SQL 보여줄 텐데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몇 개야? 72개. 그 SQL 뭐야? 그러면 이제는 얘는 반환한 것은 이렇게 문장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SQL 생성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레이트로 한다 그러면 지금은 72개가 문장으로 나오겠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복잡한 콜 해본다 그러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날짜 기본이, 2000년도? 총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이건 너무 간단할 것 같으니까 예로 하시죠. 2000년도, 2000년, 이거 말이 안 되겠죠? 2000년에 판매된 각 제품의 총 판매 수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바꿀까요? 2000년 월별 판매된 각 제품의 총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좀 더 나와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는 실행이 아직 안 됐군요. 실행을 하면 이제는 쿼리가 될 거고 앞에서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월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네. 쿼리도 이렇게 나와서 조인이 됐네. 지금도 말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게 저 안 해봤는데 알고 싶어요. 안 해봤는데 갑자기 욕구가 푹 쏟았습니다. 이것을 피봇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오는 게 이렇게 바뀌는 게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피봇 처리해 주겠다 한다면 얘가 되면 되게 좋겠죠. 리포팅을 만드는데 그러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안 해보는 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실행을 한다 하면 동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네 돼서 테이블별로 피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하면 무엇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볼까요? 피봇 했는데 마지막에 총 합계를 추가해 주세요. 이것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에러가 나길 바라십니다. 잡시큐티를 위해서는 에러 나길 바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도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넣어보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똑똑하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네, 뒤에 토탈에 붙어서 앞에 나왔죠. 이제 이런 식의 이것들이 지금 오라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LLM을 파인 튜닝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LLM은 기본적으로 오라클 SQL을 잘 짠다는 역량이 확보된 SQL에 대해서 SQL별로 그 LLM별로 오라클에 맞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 할 때 LLM에 대해 이름하는 것이 LLM마다 가는 프로파일이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달라요. 그래서 LLM은 사람마다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최적화를 최대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금은 업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뭐 코히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라마라든지 뭐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범위를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목표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거 접근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그 LLM과의 연동성에 대해서 그 RAG에 대한 최적화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시더라도 LLM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DB별로 이걸 안시 SQL 표준화로 했다고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고 차라리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SQL 최적화 시키면서 이것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델을 찾고 그 모델에 대한 RAG 엔지니어링을 그 RAG 프로세스로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진행을 해본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기존 테이블은 지우고요. 영화 저희가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 무비, 그 다음에 출연진이라고 하는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중요한 건 지금 테이블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석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석을 잘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지금은 이 합성 데이터라고 해서 껍데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오픈 AI를 써서 각각의 테이블에다가 20건, 30건, 30건, 30건의 가상 데이터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럴싸하게 집어넣어라. 한 합성 데이터 보여주고요. 이때 지금은 저희가 커멘트를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그 커멘트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할 때 텍스트 하겠다고 그러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데이터 쿼리가 생성되는 자연어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생성하기를 원하는 베스트의 쿼리를 생성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하면 이 세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자연어로 하면 뚝딱 된다고 생각해서 말로 표현 못 하시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DB를 보고 엔지니어링을 좀 해요. 그래서 컬럼이 만약에 어떤 그 태그 같은 걸 내는 거 많잖아요. A, B, C, D, E, F, G 하면 메타 정보를 넣고 컬럼 속성이 카드널리티가 30개 이하다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도 포맷에 집어넣어주고 만약에 플래그 값으로 되어 있다. 그럼 플래그 값의 의미 그리고 이 컬럼에 대한 한글명과 영어명, 동의어들 그리고 대치 가능한 용어들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이제는 포맷을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합성 데이터로 좀 만들었는데요. 합성 데이터가 LLM이 똑똑하면 지금은 김수현, 이민호, 송중기, 박보검 그래서 하죠. 감독도 봉준호, 박찬호, 김기덕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도 기생충, 부산행, 시기와 비슷하게 맞춰서 나오고 총 관객 수와 그다음에 감독 매칭이 됩니다. 이때 감독 매칭부터는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출연진이라는 것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을 다시 하나 업데이트 시켜줘야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 6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이것들도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이제 생성해주면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쿼리들도 이 테이블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스키마 있는 테이블을 다 한다. 모든 테이블 다 한다 그러면 테이블마다 그 쓰임새가 있거나 의미가 중첩되거나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별로 혹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권한별로 프로파일을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 때려넣으면 우리도 어느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큐비다 보면 이상한 탭을 조회하고 있거든요. 뭐 템프 옛날에 텍스트로 만들어 템프가 조회하고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파일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런 게 가능하죠. 연도별 영화 수를 출력해 주세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차라리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5개를 조회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그냥 5개 조회해 달라고 그러면 이름하고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더 많은 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출력해 줍니다. 보시면 이제 무비, 타이틀, 공개, 장르, 그다음에 감독 아이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관람객 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들. 그러면 이것들을 추가로 더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도 보시면 SQL 생성이 되어 있고 그 SQL에 대한 말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5개를 조회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출력해주세요. 추가로 출연 배우 이름을 액터 컬럼에 출력해주세요. 그러면 출연진이 한 컬럼에 다 출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하면 이제는 한 컬럼에 추가가 되는 거죠. 얘는 데이터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랜덤으로 놓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관객 많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해볼게요. 그리고 포맷은 제이슨으로 앞에 보시니까 자연어로 만들어졌겠죠? 말로. 자, 그러면 이것들을 처리해서 제이슨 포맷, 제이슨 컬럼을 포맷을 지원하니까 그러면 레코드별로 제이슨으로 폼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들도 제이슨 빌트인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뭔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한다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외부 연동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NL2 SQL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L2 SQL을 하면 사용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는 당장님 때문에 굳이 나도 모르겠는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MCP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MCP가 왜 나왔는지 LLM에 대한 역량에 대해 잠깐 보면 LLM은 처음부터는 번역 모델이기 때문에 랭귀지 언더스탠딩과 랭귀지 생성에 대한 기능을 추가가 됐다가 점차로 이게 파라미터가 늙어가면서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자체가 파라미터 사이에 어딘가에 나리지가 컴프레션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은 그 LLM 모델을 기본적으로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리지를 찾아서 나리지 패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해서 언어를 생성하는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물어본다 한다면 나리지를 학습할 수 있는 나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 패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욕구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거짓말 나오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헐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파라미터 키우고 데이터 키우다 보니까 얘가 랭귀지 언더스탠딩의 기능을 넘어서 나리지라는 것을 프롬프트에서 나리지를 캡처해서 달더라라고 하는 인컨섹스 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GPT-3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강화가 됐고 프롬프트 안에서 이제는 정보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RAG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RAG에 대한 컨셉이 나온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해? 모르니까. 근데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들을 프롬프트에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보를 캐치하고 답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다. RAG를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아키텍처가 나오고 벡터DB가 잘렸네요. 벡터DB로 또 조회와서 넣어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데 RAG 앱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한 방에 끝나야 되니까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 후처리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항상 한 방에 뭐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되게 공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LLM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덩어리를 LLM 애플리케이션 정의할 수 있고요. 그 LLM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LLM과 그다음에 툴 간의 연동을 담당하는 것을 에이전트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RAG와 에이전트는 뭐냐? RAG도 에이전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RAG는 한 방에 뚝 끝나는 게 RAG고 에이전트는 플래닝을 세우고 액션을 취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것에 대한 루핑에서 돌면서 잘할 때까지 돌립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에이전트고 그 중에서 에이전트는 항상 LLM에 대해 요구하는 LLM은 바보거든요. 근데 에이전트는 딱 말합니다. 너는 이러이러이러한 도구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용도에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답하는데 네가 답할 수 있으면 답을 달고 답할 수 없으면 특정 도구를 호출하는 스키마라는 정보 체계를 반환해줘. 그럼 나는 그 호출해서 넣어줄게. 그리고 네가 다시 답할 수 있으면 돌고 돌고 돌다가 가능하면 답해줘. 라고 하는 뒤에서의 노고달기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에이전트고 그 다음에 툴은 외부와 연동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툴, 메모리, 플래닝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왔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펑션 콜링 이것에 대해서 펑션으로 디자인하면 이것도 호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툴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프로그램을 따면서 제가 포문을 돌면서 이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 내가 LLM이 툴 사용에 대한 스키만을 뱉느냐 혹은 툴이 아니라 메시지를 뱉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 계속 확인하다가
툴 호출하면 호출해주고 아니면 하다가 일정 시간 넘으면 그 스레드를 종료시켜서 이제 타임아웃 걸리게 만드는 것이 LLM의 목표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얘도 너무 복잡한데 복잡한 이유가 내가 툴을 만들었다면 이 툴을 사용하는 것이 그 LLM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프레임워크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만든 놈은 나 잘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프레임워크 애들한테 굽시굽시 해야 되고 우리 빌트인 툴로 만들어 달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 표준화 시켜보자. 통신을. 한 번 만들면 어디서나 동일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봐서 이것들을 한 번 만들면 누구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통신하는 채널을 만들면 재사용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해서 만든 것이 MC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MCP를 만드는 엔트로픽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하는 업체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SDK를 만들어서 이제는 에이전트 SK, 클라이언트 SK, 서버 SK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 사실 이게 끝이고요. 지금은 MCP 툴 만드는 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되게 간단한 거네. 안 해보신 분들은 신천지네. 근데 이거는 조만간 누구나 웹 검색을 다 예전에 저 2000년 초반에는 인터넷 검색사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한 두 달 지나면 누구나 다 가는 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지만 범용 기술 될 수밖에 없는 편한 툴인데 그런데 얘네들은 HTTPS 기반의 그런 XRPC 기반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토콜인데요. 우리는 이것보다는 많이 툴들도 나와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이거거든요. 예제가 구글 맵, 구글 서치, 위키피디아, 웨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정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데모를 만들 때 사실은 이거를 스트림릿으로 해서 에이전트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데모할 때 뽀다구가 많이 안 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하다가, 지금부터 차라리 그 에이전트 프롬프트 엔진이라는 거 잘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 잘 만들어진 거 쓰자라고 해서 넣어놨고요. 제가 지금은 넣어놨던 것이 오라클에서 보시면 이제는, 오라클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이 있고, 얘를 사용해 보면 이제는 서버를, 여기 웹사이트 콘솔이고요. 이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인데 두 개는 떠 있고 두 개는 종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조회하고 이것들을 실행시키는, 죽이는 기능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만든 코드가 보시면 지금은 OCI 툴이라고 해서 이 코드고요. 안 보이시죠? 지금은 보시면 기본적인 저희가 다루는 인증 관련된 부분이고요. 얘를 엔트로픽이 만들었던 패스트 MCP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MCP 툴이라고 등록하시면 얘가 툴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을 잘 다셔야 돼요. 얘가 이제 전공이 돼서 이 정보로 이제 그 에이전트가 호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OCID 그 특정 코드로 이제는 서버를 스타트 시키는 한 펑션, 툴, 죽이는 툴, 그 다음에 전체 목록을 조회하는 툴, 조회하는 것들은 속성은 ID, 라이프 사이클, 생성 시간 이거 딱 세 개만 넣어놨습니다. 더 이상 넣어놓지 않고요. 딱 세 개만 만들었어요. 제일 쉽게. 그리고 실행하는 것은 얘를 SSE라고 해서 서버 모드로 포트를 열고 있는 서버 모드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버 모드보다는 로컬에 할게요. 로컬에 하면 얘가 에이전트 할 때 그냥 파이썬 명령해서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IO로 처리가 되는 처리 방식인데 얘를 보면 지금 보시면 할게요. 그러면 제가 ADB의 모든 서버 목록을 조회해줘.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전에 설정 보면 사전에 지금은 개발자 모드에서 지금 OCI 툴로 해서 지금 설정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특정 OCI 툴이랑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명령을 좀 넣어놨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에이전트가 그때그때 실행합니다. 아니면 서버
포 서버로 SSE로 했다면 얘를 서버 주소를 달면 서버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됐다 하면 이제는 네, 클로드에서 ADB에 모든 서버 목록을 조회해줘.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조회 목록 나오는데 나 지금 조회하려니까 얘를 써야 되라고 해서 확인하는 게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보안적인 것 측면에서 클라이언트가 제공해 준 것이겠고요. 이렇게 돼서 정보를 조회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회해 오죠.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얘는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용 가능하니까 얘를 죽여줘. 뭐 스타트 시켜줘, 뭐 정지 이거 좀 뭐 하잖아요. 죽여줘.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툴을 사용해서 OCI들을 받아왔어요. 아까 전에 다시 해서 그래서 키를 가지고서 얘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면 서버 상태 조회 해주면 다시 조회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면 중지 중이죠. 아, 그러면 아이씨 뭐 하잖아요. 테이블로 이쁘게 해주면 목록이 나오죠. 근데 전 여기까지만 하고서 그냥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쁘게 되겠다. 예. 나중에 이거 저기 리액트로에서 프로그램 다 짜줍니다. 대시보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개가 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하나마다 스타트 시키고 종료시키고 목록 조회했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냥 실행 중이지 않은 서버 모두 살려. 그러면 이제는 목록을 조회해서 얘가 이제 스탑된 것들을 찾고요. 세 개가 중지했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을 스타트를 3번 돌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티그레이션 할 때요. 저희가 시간 많이 드는 게 검색, 필터링, 죽어있는 거 살려라는 디테일 기능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코어 펑션만 만들면 나머지들은 얘네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있는 거 살리라는 기능 안 만들었거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런 LLM과 MCP가 작용했을 때, 그러니까 MCP는 LLM은 기본적으로 얘가 최대한 하기 때문에 되게 잘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제가 이미 해놨었거든요. 이제 그 무비 조회하는 것도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배우 3명을 조회하고 출연한 영화 목록을 출력해줘. 사전에 제가 아까 전에 그 텍스트 SQL을 만들었던 코드를 어떻게 보냐면 사실 간단했습니다. 이제 셀렉트 AI도 펑션 만들었는데요. 이거 뭐 펑션 만든 거 어렵지 않습니다. 셀렉트 AI, 무비, 나레이트, 영화 나레이트인데 이거 그냥 주석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SQL 실행하는 거 앞부분에서 셀렉트 AI 나레이트로만 넣어놨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실행해서 데이터 갖고 오는 거 show SQL 하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돼 있으니까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배우 3명을 조회하고 출연 영화 목록을 출력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툴을 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허용. 얘 하면 select AI 툴, AI 무비 나레이트를 사용합니다. 라고 나오죠. 허용하면 이제는 한 번만 허용하면 계속 동작합니다. 그러면 얘는 닫아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RAG가 뭐건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RAG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사용하는 레거시 데이터 어떻게 만들지? 이거 되게 힘든데 그게 아니라 NL2 SQL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 RAG 연동하는 거 이거 되게 쉬워집니다. 지금 보시면
박서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베테랑 나왔잖아요. 그러면 총 관객 수를 포함해서 테이블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총 관객 수를 포함해 테이블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배우 3명을 조사하고 각 배우가 출연한 영화 목록과 총 관객 수를 출력해줘 라고 했는데 테이블은 빼놨죠. 얘가 이제 지리할 말을 만들어서 앞에 거 결합해서 만들어서 줬죠. 그리고 이제는 테이블로 생성해줘 하니까 이제는 관객수 포함시켜서 이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에 대한 요청을 좀 얼마 전에 이거 고객한테 시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받았던 건데, 요겁니다. 이제 DPT가 있고요. 인플로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케이션 리제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부서에 조인원에 휴가 일수가 있고, 베이케이션이 있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미리 만들면 이병헌이 제출한 휴가 신청 중에서 휴가 신청 조회라고 하면 이 테이블에서 지금은 이병헌은 아이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병헌에 대한 아이디도 조사한 다음에 4번 넘버 조사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휴가 신청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조회해 옵니다. 그러니까 자 1번, 2번. 근데 승인, 신청, 반려가 있죠. 신청이 있죠. 그러면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지금 아까 제가 4번 넘버를 안 넣었는데 4번 넘버 조회에 와서 하고 겁니다. 조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병헌이 신청한 휴가에서 승인된 것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와 자녀 일수를 확인해줘. 이러면 이제 쿼리를 때려서 인플로이에 있는 날짜랑 그다음에 신청한 것들을 해서 신청한 날짜가 프롬프트로 되어 있거든요. 프롬프트의 기간을 산정해서 얘가 갖고 와주는 거죠. 쿼리로 하면 좀 몇 번 돌려야 되는 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병헌은 지금 딱 승인된 건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승인된 휴가 일수는 6일이고요. 자녀 휴가 일수는 13일입니다. 언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챗봇을 돌릴 때 그 NL2 SQL을 하면 쿼리를 어떻게 짜야 되는 게 아니라 활용성이 되게 좋아지고요. 지금은 이게 RAG 같은 거 전혀 안 쓴 거거든요. 광경 데이터 쓰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화면을 뜬 것을 미리 보여드리면, 요거고요. 근데 짜증나는 건 이런 게 더 아까 전에 대시보드 있잖아요. 야, 너무 이쁘게 좀 오밀조밀하게 이쁘게 좀 만들어봐. 라고 하면 아까 전에 서버 목록 만들면서 이렇게 리액트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텍스트 SQL 연동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 잔차 같은 거 뽑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안 했는데, 이거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얘를 컷에다가 넣었어요. 아까 전에 MCP를. 근데 왜 어떤 MCP를 넣었냐면, 나레이트가 아니라 show SQL을 MCP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와 영화 배우, 관객 수를 조회하는 SQL을 생성하고 이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 조회하는 스트림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혹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그러면 쿼리 조회에 와서 이 쿼리로 프로그램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드 생성 툴이 좋으니까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쿼리를 생성해 주면 이걸 해주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쿼리를 생성해서 실행하면 그 컬럼별로 메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타 정보를 다시 뽑아요. 출력해서
그걸로 다시 넣고 프로그램 짜라고 그러면 폼 같은 거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는 MCP는 사실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 먹은 놈이 에게 툴을 주면 얘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는 컨셉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네,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얘가 그러면 장밋빛만 있느냐? 장밋빛 말고, 네, 방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으면 더 좋아. 나한테 돈 버는 계기가 돼. 라는 말씀해 주셨다. 이게 감명 깊었는데요. 안 되는,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보면 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목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뭐냐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죽였습니다, 미리. 죽인 상태에서 총 영화수를 조회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DB 상태를 확인해 보고요. 얘가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지가 띄워요. 그리고서 영화수를 조회해 와요. 난 이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툴을 막심하게 줘버리면 얘가 그 툴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또 이게 문제가 되냐면 프로파일이란 것을 해서 인플로이를 조회하는 것과 셀러리를 조회하는 걸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DPT를 조회하는 것이 툴이 있으면 DPT로부터 해서 내게 아니라 부서 인원 전체의 셀러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각각 있으니까 부서 전체의 썰리를 못 볼 거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조합하면 갖고 올 수 있겠네 하고 구멍을 찾는 거죠. 얘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석이 좋으면 계속해서 돌면서 막 일을 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런 가능성. 이게 무식하고 열심히 하는 애한테 모두 틀어주면 핵폭탄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제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되게 MCP가 처음에는 되게 즐거웠고요. 나중에는 내 잡시큐티에 대한 것도 좀 준비가 됐고요. 그래갖고 오라클에서 SQL DB 하시는 DBA들은 요새 MCP로 SQL 튜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잘 나와서 웬만한 거는 튜닝도 가능하네, 망했네 라고 지금 자절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 또 에이전트에 대한 향후. 에이전트 또 에이전트는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MCP가 에이전트 모델에 대한 관계였다면 멀티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 멀티 에이전트를 리모트 에이전트로 뿌려버려서 에이전트끼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가상으로 묶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서버 안에 멀티 에이전트 띄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를 해서 내가 서로 협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가상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리모트 멀티 에이전트의 개념이 A2A입니다. 그래서 MCP는 싱글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와 도구의 관계. 그래서 너는 쓸 수 있는 도구는 이런 게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졸라 막 써봐. 하는 거고, 에이전트는 멀티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말씀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다 하는 것보다는 RAG가 한 방에 다 하겠다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싱글 에이전트가 나 혼자 돌면서 다 하겠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커맨더, 라이터, 컬렉터, 이벨루에이터 이 세 가지를 두고서 에스티메이터 세 가지를 두고서 평가하고 수집하고 작성하고 명령 내리고 하는 것들 룰을 주면 얘네들도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전체가 다 똑똑한 제가 한 곳에서 서버에서 다 하려면 LLM을 쓸 수 있는 게 한정되고요. 그러면 똑똑한 LLM한테 다 맡겨야 되겠다가 되는데 멀티 에이전트로 가버리면 리모트 에이전트 가버리면 사실 팀장이 똑똑할 필요 없거든요. 무지컨이 명령 잘 내리면 돼요. 컬렉터가 또 똑똑할 필요 없거든요. 명령대로 수집하면 돼요. 근데 이벨리에이터랑 라이터는 똑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소에 그런 LLM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딥식에서 나왔던 그런 모델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그런 고도화된 스몰 LLM의 컨셉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이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번부터 9번까지 2대5 쓸 거냐? 1번부터 9번까지 도루 잘하는 2대0 쓸 거냐? 아니다. 적소에 맞춰야 된다. 그 컨셉에 대한 맞춤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스몰 LLM이라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 엠파덴 같은 것들, 워크플로우 담당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야, 얘네들은 그냥 뭐 ETL 같은 거 자르려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폄하했거든요. 근데 MCP 하다 보니까 MCP의 흐름이 도구를 너무 많이 오픈해 놓으면 우리 회사